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을까? 어쩌면 그 문제의 원인은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거인 정주영 회장은 평생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가난은 단순한 경제 상태가 아닙니다. 가난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을 통해 전염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무책임한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의지를 갉아먹고 당신의 통장 잔고를 서서히 0으로 만들어갑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히 성공 스토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켜낼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운명을 가난이 아닌 부로 이끌어줄 사람을 알아보는 통찰력을 매주 얻어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기죠. 그런데 만약 당신의 성공과 실패, 당신의 부와 가난이 바로 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세운 거인 정주영 회장이 평생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된 사람과 어울리면 결국 가난으로 끌려가고, 반대로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을 가난이라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돈을 직접적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삶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지금부터 그들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마음속 불을 꺼뜨리는 사람. 바로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에너지 도둑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갑을 노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긍정적인 에너지와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훔쳐갑니다. 불평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독과 같습니다. 공기 중에 스며들어 서서히 당신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처음으로 해외 공사 현장에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낯선 땅, 뜨거운 태양, 그리고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는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늘 숨막히는 먼지로 가득했고 귀를 찢는 듯한 기계 소음이 땅을 울렸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이었죠. 모두가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그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 하지만 또 다른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니 매 시간마다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이런다고 세상이 알아주나? 회사는 우리를 착취하고 있을 뿐이야. 처음에는 그저 힘든가 보다 하고 무심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마치 끈적끈적한 독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느껴졌던 설렘과 도전의식은 사라지고 오늘도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 동료의 불평이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불평의 씨앗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불평은 전염되는구나. 그리고 그 전염병은 사람의 의지를 죽이는구나. 불평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마치 안개가 자욱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날씨가 나빠서, 운이 없어서, 누구 때문에 라며 끝없이 핑계만 찾습니다. 그들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현실에 대한 비난과 다른 사람의 사기를 꺾는 냉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 동료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불평만 한다고 해서 이 뜨거운 태양이 시원해지고 모래바람이 멈추기라도 하는가?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얼굴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행동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저 말로만 현실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그렇지 않으면 내 삶도 저 사람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결국에는 가난해질 것이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불평을 택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불평 대신 개선을 선택합니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제가 겪은 또 다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아주 큰 은행과 대출 협상을 하던 때였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제 옆에 있던 동료 중 한 명은 회의 내내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야. 은행은 우리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건 다 그들 탓이지. 그의 부정적인 속삭임은 제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은행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고 또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기회를 주십시오. 결국 은행은 우리의 진심과 계획을 믿고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동료의 불평에 휩쓸려 포기했다면 그 엄청난 기회는 영원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 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매일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늘 누군가의 탓을 하는 사람, 현실을 비관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도 어둡고 축축한 그들의 세상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불평의 씨앗은 긍정의 땅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이 불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큰 파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내 탓이 아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조직과 관계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교묘하게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의 몫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고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대한 구조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곳. 그곳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만 거대한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총괄하던 관리자 중 한 명은 일이 조금만 잘못되거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건 현장 인부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겁니다. 자재가 늦게 도착한 탓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내 탓이 아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팀 전체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독이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임의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피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작은 균열은 댐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구멍이 되었고 공사는 기약 없이 지연되었습니다.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환경이 문제다, 상사가 문제다, 동료가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역할과 부족함은 결코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가난해진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가난해진다. 제가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초기의 일입니다.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해 거래처에서 불호령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곁에 있던 동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직원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는 직원들 탓을 하며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곧장 거래처 사장을 찾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제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오히려 거래처 사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화를 푸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동업자처럼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겼다면 그 순간 우리 회사는 신뢰를 잃고 문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는 결코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짐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곧 돈이 되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늘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그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결국 그에게 남는 것은 초라한 변명과 가난뿐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은 무겁다. 하지만 그 책임을 져야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책임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기회입니다. 책임을 질 때만 실력이 늘고 신뢰가 쌓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늘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가난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해외 출장에서 현지 협력업체와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공급하기로 한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공사 전체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저는 협력업체 담당자를 만나 해결책을 논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운송회사가 늦장을 부린 겁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는 순간 저는 단번에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큰 계약을 맺어도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그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협력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프로젝트는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변명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만약 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들의 무책임한 습관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기회를 잃고 가난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오직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놓인 작은 이익에는 맹수처럼 달려들지만 그 이익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와 미래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 몇 푼을 위해 내일의 신뢰와 더 큰 기회를 서슴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길은 짧고 험난하며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까지 모두 가난의 길로 끌고 갑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해외 투자자와 협상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대화 내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내가 지금 당장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 몇 달 안에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겁니까? 저는 그의 질문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멀리 가지 못하겠구나. 그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장기적인 비전이나 서로 간의 신뢰와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머니에 지금 당장 얼마가 들어오느냐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계약으로 약간의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찾아온 수많은 거대한 기회들을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 그의 이름은 업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그들은 신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둘째, 그들은 관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을 끊고 떠나버립니다. 셋째, 그들은 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조금만 손해가 생겨도 참지 못하고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장은 편하고 이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초기에 공장을 세울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자재 공급업체 대표는
만날 때마다 가격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저희가 드리는 자재가 조금 더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쓰셔야 곧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달콤한 말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우리가 아닌 다른 거래처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쪽이 지금 당장 돈을 몇 푼 더 쳐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작은 돈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단기 이익만을 좇는 사람과는 절대로 오래 함께 가지 않는다.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부자는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신뢰와 장기적인 성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택합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 여러 번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인 신뢰는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기회를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이익에 눈이 멀어 내일을 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부와 가난을 가르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돈은 당장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뢰는 평생에 걸쳐 쌓아야 하는 것이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되찾기 어렵다. 신뢰 없는 이익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곁에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이 있습니까? 늘 그래서 얼마인데, 지금 당장 뭐가 남는데? 라고 묻는 사람, 장기적인 목표나 사람 사이의 신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조급해지고 결국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단거리처럼 전력 질주하면 중간에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면 결국 길을 잃고 완주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며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계약이 눈앞에서 무산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으며, 전 재산을 걸었던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제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감추는 그 순간 배움은 사라지고 성장은 멈추며 그 자리에 가난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장을 한창 세우던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최신 기술로 만든 생산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낮으로 기계를 돌려도 불량품만 쏟아져 나와 거래처에서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산 라인의 책임자 한 명이 제게 보고서를 조작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곧 정상화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상황은 그의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실패를 감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피해액은 몇 배로 불어났고, 무엇보다 우리는 거래처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나 또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명은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썩어가는 상처를 붕대로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는 안에서 골마 터져 더 큰 손실을 만들 뿐입니다. 실패를 감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스스로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숨기는 것을 두려워하라.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실패를 당당하게 드러내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실패의 절반을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혹시 늘 완벽한 척하며 자신의 실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패를 감추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사람의 내면은 이미 수많은 문제들로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언젠가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실패를 다르게 대합니다. 부자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그 안에서 배웁니다. 실패를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단단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감추고 얄팍한 자존심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더 큰 실패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감추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도 자신의 실패를 애써 외면하고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런 사람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관계를 멀리 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성장도 막히고 결국 가난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실패를 감추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다. 이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4가지 유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돈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당신의 꿈을 꺾고 결국 당신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멈춘 곳에는 성공은 사라지고 가난만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며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늘 저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웃음을 넘어설 때마다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시절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도시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을 때의 일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모래가 하늘을 뒤덮던 그날 어떤 유력한 투자자가 제 말을 듣고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사막 한가운데에 무슨 도시를 세운단 말이오? 그런 꿈은 그저 허황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모래바람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실이 될 꿈입니다. 결국 그 도시는 기적처럼 세워졌고 저를 비웃던 그 투자자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본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아직 실체가 없는 안개와 같아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흩어질 수 있습니다. 꿈을 비웃는 사람들은 바로 그 취약한 순간을 정확하게 파고들어 당신의 의지를 무너뜨립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 투자자의 비웃음에 굴복했다면 그 사막의 도시는 결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흙과 충분한 물과 따뜻한 햇빛을 만나면 언젠가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씨앗을 보고 이게 무슨 나무가 된다는 거야? 그저 작은 알갱이일 뿐이잖아 라며 비웃는다면 그 말에 마음이 꺾여 씨앗을 땅에 심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당신의 인생은 가능성의 숲을 이루지 못한 채 가난하고 황량하게 남게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자주 말합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그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두려움일 뿐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평범한 삶의 틀을 깨고 새로운 꿈을 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꿈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음으로써 자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다른 사람의 꿈을 존중하고 때로는 함께 키워나갑니다. 왜냐하면 꿈을 믿는 그 순간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 그건 너무 허황돼. 내 주제에 그걸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다면 반드시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 자신의 두려움이 투영된 것일 뿐입니다. 그 두려움에 휘둘리는 순간 여러분의 꿈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비웃지 않는 꿈은 평범한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웃음이 따른다면 그것은 새로운 길이고 큰 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꿈을 비웃는 사람은 가난을 부른다. 그들의 말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결국 길을 잃게 만듭니다. 반대로 당신의 꿈을 믿고 응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그들과 함께라면 언젠가 반드시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단기 이익만 쫓는 사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비웃는 사람. 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성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깊은 두려움이 그들을 가난으로 이끌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까지 같은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특징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불평은 책임 회피로 이어지고 책임 회피는 장기적인 신뢰 대신 단기 이익 추구로 이어집니다.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다 보면 실패를 인정할 수 없게 되고 실패를 은폐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의 새로운 도전을 비웃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5개의 독이 든 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게 하고 도전을 막고 성장을 차단하는 그 지독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와 함께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대신 문제를 개선하려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대신 기꺼이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과 손을 잡으십시오. 단기 이익을 좇는 사람 대신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실패를 감추는 사람 대신 실패에서 배우려는 사람을 지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 대신 당신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당신의 길도 자연스럽게 부자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사업을 고르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고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곁을 조용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앞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결단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결국 여러분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 곁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사람과 계속 함께 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사람이 곧 운명이다.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해지고 사막에도 도시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가능하던 일도 무너지고 풍요로운 땅에서도 가난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불평을 멀리하고 책임을 가까이 하고 조급함을 버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꿈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곧 당신의 미래다. 여러분의 미래를 가난이 아닌 부와 성공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행동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불평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실패를 감추는 사람. 이들을 멀리하는 작은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가난이 아닌 부와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장 깊이 얻으셨나요? 당장 오늘부터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단 한 가지 결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결심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